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영국 및 호주의 안보협정이 미 핵잠수함 전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간단히 말해 미 산업계가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 도입으로 방침을 바꾼 호주의 전 모리슨 총리는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핵잠수함의 건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미 해군과 영국 해군 모두 호주의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핵잠수함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용 핵잠수함을 새롭게 건조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외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어 호주가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 체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여 총리가 된 앨버니지 총리는 2012년에 수립된 국방전략이 급속한 중국군의 태도와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대립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 재검토를 지시했고, 미국과 영국 어느 나라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지, 또한 콜린스급에서 핵잠수함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 이행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도입할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호주 의회와의 회담에서 콜린스급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의 전환의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미 의회를 당황시켰습니다. 미 의회에서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을 두고 잇따라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 의회의 하원 군사위원회 시파워 전력투사 소위원회의 롭 위트먼 의원은 호주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로스앤젤레스급이나 버지니아급을 제공하면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 의원과 짐 이노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영국 및 호주의 안보협정이 미국 핵잠수함의 전력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이러한 서한을 보낸 것은 현재 건조 중인 미국의 핵잠수함의 건조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건조기간은 당초 약 6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선체 중앙의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을 삽입한 블록5는 블록1보다 건조기간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건조 현장에 도입한 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 인한 영향으로 블록5의 공사기간은 70개월 이상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7년 2월에 건조를 시작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33번 함인 오리건함에 이르러서는 2019년 10월로 예정됐던 선체 공사 완료를 2년을 넘기고도 지금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업계와 공급업체들은 어떻게든 직원을 늘려 건조기간을 70개월 이상에서 67개월로 단축하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안 심사를 통과한 민간인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간신히 확보한 직원들도 버지니아급이 아닌 건조가 시작된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건조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기에 기존 핵잠수함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등도 더해지기 때문에 미국 조선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사들에게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한다는 임무까지 추가될 전망이어서 미 해군이 보유한 버지니아급 혹은 로스앤젤레스급을 호주에 제공하더라도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고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커스라는 협력체 속에서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되는 핵잠수함 전력의 증강, 혹은 호주 해군의 핵잠수함이 미 해군이 부담하는 일부 임무를 대신한다는 장밋빛 미래가 제시되고 있었는데, 현재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으로 호주의 핵잠수함을 제공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되는 핵잠수함 전력의 총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 빠진다는 의미로, 만일 미 해군을 위한 버지니아급을 호주에 제공하면 미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이 감소하여 안보에 리스크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 의회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오커스가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호주 내 시각에 반응해 호주와 미국, 영국은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치적으로 버지니아급 제공을 결정하더라도 미 의회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콜린스급에서 핵잠수함으로 넘어가는 공백을 메우는 디젤 잠수함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가 호주의 디젤 잠수함 사업에 제한을 시작했기 때문에 3월 이후 호주의 잠수함 수요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CNN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미국 및 일본은 대만 침공을 저지할 수 있지만 많은 전력을 잃게 되며, 일본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은 공격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대만 워게임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지만, 이 보고서를 한 발 앞서 입수한 CNN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과 일본은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막대한 전력을 잃는다. 또한 대만의 우크라이나 모델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분석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공대와 미 해군대 전문가들과 함께 2년의 세월을 들여 전용 워게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4라운드나 반복 시뮬레이션된 워게임에 대한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보고서를 한 발 앞서 입수한 CNN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과 일본은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막대한 전력을 잃는다. 또한 대만의 우크라이나 모델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성공률은 낮지만 3주간의 전투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수십 척의 함정과 수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천 명의 병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 해군은 항모 2척과 함정 20척을 잃고 미군 병사는 약 3,200명이 전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26척이 파괴되고 공군 자위대의 전투기는 100대 이상을 잃을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 전투에서 입은 전력 소모로 인해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만 해군도 보유한 구축함과 프리기함을 모두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함정 138척과 전투기 155대가 파괴되고 약 1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4라운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4가지 요소가 만족해야만 중국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만 육군이 상륙하는 중국군을 해안에 고정시켜야 할 것과 두 번째는 미군은 일본 기지를 대만과의 전쟁에서 사용할 것, 세 번째는 미군은 중국 해군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대함무기를 가져야 하며 네 번째는 침공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은 대만을 완전 무장시킬 것 등 4가지 요소가 침공 저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주일 미군 기지는 중국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부대나 물자를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만 침공의 우크라이나 모델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가 시작될 시점에서 대만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사항도 권고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과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방공 능력 강화와 작고 생존성이 높은 함정의 건조, 잠수함 전력을 우선시하고 전투기보다 지속 가능한 폭격기 우선, 그리고 값싼 전투기를 제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일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곳과 플랫폼이 아닌 단순한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승리에 대한 비용을 낮출 뿐이지 희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타임즈는 CSIS의 중간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생산력이 뛰어난 중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보다 먼저 전력을 재건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와 이란 같은 나라가 전력이 떨어진 미군의 약점을 이용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CSIS도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장기적으로는 패배한 중국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승리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피해는 막대하므로 우리나라와 연관이 없는 문제에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현명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